여러분 안녕하세요. 벙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몇 시간 전이었죠. 새벽 시간에 애플의 10월 이벤트가 있었고 아이폰 12가 발표가 됐습니다. 새로운 아이폰 12 핵심 포인트만 쏙쏙 지금부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요, 아이폰 12는 4가지 모델과 서로 다른 사이즈들로 발매가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특징적으로 디자인 스타일이 전면적으로 바뀌었다는 건데, 아이패드 프로 스타일을 연상시키는 이 플랫한 엣지 스타일로 디자인이 확 바뀌었다는 점, 실물의 임팩트가 굉장히 기대되고, 아이폰 12는 5가지 색상으로 발매가 됩니다. 그리고 프로 모델은 4가지 색상으로, 영상에서도 봤었지만 이 골드바 같은 느낌의 골드가 좀 인상적이었고, 다른 색상의 블루톤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 무게와 두께가 변화했다는 겁니다. 아이폰 11 같은 경우에 이 무게감과 이 부피감이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폰 12는 194g에서 162g으로 정말 많이 커트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체감상으로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좀 더 가벼운 사용성을 원하는 분들에게 반가운 변화고요. 두께 부분에 있어서도 새로운 모든 모델들은 다 7.4mm로 얇아졌기 때문에 케이스를 끼우지 않을 경우에 날렵한 느낌을 만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미니 같은 경우에는 무게에 있어서 133g입니다. 요즘 아이폰이 너무 부담스러웠다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반가울 것 같은데, 다만 프로 모델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혜택들은 프로 모델이 아닌 일반 라인업과 미니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 5G 사양이라는 점입니다. 저도 안드로이드 폰 기계도 여러 개 있기 때문에 5G 경험을 이미 해보긴 해봤었죠. 그런데 아직 갈 길이 먼 것도 사실입니다. 잘 커버리지가 되는 곳에서는 빠른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욱 빨라진 아이폰 셀룰러 사용성을 이제 기대할 수가 있고, 다만 밀리미터 파라고 이게 고주파랑 나눠져 있어요, 5G가. 그런데 미국 모델만 이 밀리미터 파 사양을 지원합니다. 물론 나는 5G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쿠팡 같은 데서 자급제 단말기로 구입해서 LTE로 써도 되고요, 자동으로 LTE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스마트 데이터 모드도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네 번째 포인트, 전 모델이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를 탑재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아이폰 XR이나 아이폰 11 같은 경우에는 LCD를 사용했었잖아요. OLED로 파워업이 되었고, 전 모델 HDR, 돌비 비전, HLG, 고사양 디스플레이를 다 경험할 수가 있고요. 다만 프로와의 차등을 살짝 둔 게, 일반 상태 시, HDR이 아닌 일반 상태 시 피크 밝기가 12 모델류는 625니트고 프로 모델은 800니트입니다. 약간의 차등을 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루머로 돌았었죠, 120Hz 디스플레이는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모델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섯 번째 포인트는요, 새로운 세라믹 쉴드를 채용했다는 겁니다. 코닝의 이 새로운 세라믹 쉴드는요, 떨어뜨렸을 때 이전보다 4배 더 강력하다고 하는데요, 나노 세라믹 크리스탈을 증식시켜서 만든 새로운 고온의 공정이라고 하는데, 시중에 있는 다른 어떤 스마트폰보다 가장 강력한 균열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기존의 IP68 방수 등급도 약간 상향이 됐습니다. 최대 수심 6m 기준으로 30분간. 그리고 여섯 번째 포인트, A14 바이오닉 칩셋을 탑재합니다. 업계 최고죠. 5나노 사양의 공정으로 제조되는 A14 바이오닉은 이전 대비 50%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뉴럴 엔진 면에 있어서 강력합니다. 무려 16코어의 뉴럴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서 머신러닝 성능이 80%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포인트는요, 라이트닝 그리고 맥세이프입니다. USB-C는 역시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충전기 주지 않고 이어팟도 주지 않는다는 점. USB-C to 라이트닝 케이블만 줍니다. 환경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우리의 충전 복지도 조금 더 생각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 어쨌든 대신 맥세이프 충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아이폰에는 요 후면에 무선 충전 코일을 따라서 자석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죠. 충전해야 될 때 이렇게 막 잘 안 올라가서, 아니면 중간에 충전이 틀어진다거나 이런 문제 없이 15W 출력의 무선 출력을 착 하고 붙여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를 이용한 여러가지 액세서리들이 발매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서드파티나 애플 공식의 제품으로 요 맥세이프
타이프 규격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돈 버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애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8번째, 카메라의 변화입니다. 일반 아이폰 12 모델은 듀얼 카메라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프로 모델은 트리플 카메라 렌즈 구성인 부분은 동일한데요. 렌즈 구성이 일단 와이드 렌즈 기준 7매 렌즈 사양으로 변경이 됐고 조리개가 밝아졌습니다. f1.6으로 밝아졌기 때문에 저조도 상황, 어두운 곳에서 화질이 최대 27% 더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렌즈가 더 밝으면은 ISO를 더 낮게 유지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4K 60프레임 촬영되던 부분의 변경은 없지만요, 중요한 변화가 전면과 후면 카메라 모두로 최초로 돌비 비전 HDR 10비트 동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기기상에서 바로 HDR 보정과 편집을 할 수 있는 솔루션도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무비와 연동하게 하는 등 일반인들도 HDR 돌비 비전 영상을 조금 친숙하게 다룰 수 있게 했다는 점이 새로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9번째 포인트는요, 라이다 스캐너 그리고 프로 모델만을 위한 변경점들입니다. 이 라이다 스캐너는 빛을 쏴서 그걸 반사해서 돌아오는 거리를 측정해서 공간을 탐색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센서잖아요. 그래서 더 빠르고 정밀한 AR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플러스 카메라에 이걸 활용하게 됩니다. 특히 이게 야간 상황에서 포커싱을 잡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저조도 시 5배 AF가 더 빨라진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확실한 차등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프로 모델만 이제 애플 프로 로우라는 포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로우 촬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거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건데, 애플에 이미지 처리가 들어가 있는 그 파이프라인에다가 로우 파일 형식을 결합한 새로운 프로 로우를 활용할 수 있어서 보다 전문적인 사진을 얻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 새로운 포맷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카메라 사양이 프로와 프로 맥스가 또 달라요. 요거는 개인적으로 좀 불만인데요. 이 맥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맥스에만 더 큰 센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맥스는 47% 더 센서가 크고요. OIS 방식이 다릅니다. 센서 자체가 움직이는 센서 시프트 방식이 이 맥스 모델에만 들어가서 이번에 상당히 힘을 줬다는 점, 화면만 더 커진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게 220g이 넘기 때문에 상당히 크고 무거운데 갈등 요인을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이외에 망원 사양도 달라요. 이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f2.2에다가 65mm 초점이기 때문에 더 멀리 광학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포인트는 컴퓨터 사진의 진화입니다. 아이폰은 지속적으로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라고 성능빨로 사진을 더 만들어내겠다라는 기조를 강화하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A14 바이오닉을 바탕으로 이런 부분이 강력해졌는데요. 이제 모든 렌즈에서 나이트 모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광각 나이트 모드도 활용할 수가 있고, 어두운 곳에서 이제 나이트 모드를 활용한 인물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요. 이제 전문 카메라를 쓴다거나 할 때도 디퓨전이 적용돼서 더 노이즈라든지 세세한 질감 표현에 이득을 볼 수가 있고요. 나이트 모드 상에서 나이트 모드 타임랩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변화하는 풍경을 담고 싶을 때 나이트 모드와 함께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애플의 강점이었던 스마트 HDR이 더욱 강화돼서 스마트 HDR3로 바뀌었습니다. 역광 같은 상황에서도 더 이질감이 없는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용량과 가격입니다. 이 아이폰 일반 모델은 여전히 64기가,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인데 64기가부터 시작을 하고 하고요. 미니 기준 95만원, 아이폰 12는 109만원부터 시작합니다. 특히 미니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비싸다는 인상이 들긴 하지만 출시 때 바로 카드 할인이 들어가거나 이게 5G이기 때문에 5G 통신사 보조금이 꽤 있을 걸로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실제 구매가는 다소 낮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일단 갖고 있습니다. 프로 모델은 이제 128기가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프로 모델을 살 건데 최소 용량만 사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전보다 좋아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의 256기가를 사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요, 발매 시기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30일에 정식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미니를 기다리시고 프로 맥스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11월에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소 기다려야 된다는, 이 시기가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사실 홈팟 미니도 발표가 됐잖아요. 요거는 제가 직구를 할 예정이에요. 직구를 하면 또 언박싱과 함께 자세히 소개할 거니까
그것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